판소리와 판소리 사설. 판소리는 조선 후기 발생한 연행예술로 창과 안일이, 발림이 결합된 종합예술 형식이다. 창자 한 명이 고수는 알아둬라. 고수의 체크. 이런 단어를 알아놓으세요. 북치는 사람이에요. 한 명의 장단에 맞추어 몸짓과 함께 소리를 한다. 이 판소리를 채록해 대본으로 만든 것을 판소리 사설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근원 뭘 가지고 있을까요? 근원 소재. 근원 설화 아닐까? 예, 설화입니다. 근원 설화를 가지고 있었다. 거기 1번에다가는 설화라고 적어주세요. 현재까지 노래가 소리가 전해지는 작품은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수궁가, 적벽가이다. 판소리의 구성 요성. 이 부분은 별로 안 중요합니다. 판소리 구성 요소는 창자가 부르는 노래이다. 사설의 내용에 따라 장단의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장단의 빠르기, 속도 뭐 그런 게 나오죠. 빠르기.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휘모리 등이 있다. 안일이 창자가 하는 뭐예요? 말입니다. 창자가 노래를 하다가 대사처럼 사설을 엮어 나가는 것을 말한다. 근데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발림은 그냥 춤추는 거예요. 넘어갑시다. 본문만 보시면 돼요. 여보 사또님, 여기 여보의 체크. 이거 여보는 여보세요다. 또 막 어디 또 막 나중에 고등학교 가가지고 여보 했다고 또 막 둘이 결혼한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기 여보세요예요. 쓰세요. 여보세요. 원래는 여보오 이런 이야기예요. 사또의 동그라미 등장인물이고요. 들으시오. 여보 사또님 들으시오. 사또님 들으시오에서 앞에서 한번 잘라볼래. 어때요? 반복이 됐죠? 보여요? 여보 사또님 들으시오가 반복됐죠? 이게 바로 뭐예요? 운율감. 반복했으니까 시처럼 리듬감이 생겼다라고 봐야 돼요. 충신은 불사이군이요. 두 명의 임금을 섬기지 않음이요. 연려 불경 이부절. 연려는 두 명의 남편을 지아비를 섬기지 않는다. 사또는 어이 모르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오 그리마오 기생자식의 체크. 누가 기생자식이래? 지가. 알겠죠? 이거 이해됐니? 사또님이 이 말을 들어놓으니 오장의 체크. 너네 오장육부라는 말 들어봤나요? 들어봤나요? 그게 이제 5가지 장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장의 5가지 장기. 그래서 속이 뒤집어졌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이해됐나요? 속이 뒤집어져서 미처 통인을 못 부르고 사령아 2년 잡아내려라. 뭐예요? 춘향이 조져버리겠대요. 골방에 수청 통인이 우르르르 나오더니 급창 다급하게 말합니다. 춘향을 잡아내리랍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춘향이를 붙잡는 표현이다 라고 하고 있죠. 별로 어렵진 않지? 내용은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판소리계 소설 이게 중요해요. 여기에 별표. 판소리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판소리계 소설이 중요합니다. 판소리 사설의 영향을 받아 소설로 정착된 것을 가리킨다. 그럼 뭐야? 맨 처음엔 노래였는데 소설로 바뀌었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해됐나요? 거기에 써주세요. 판소리에서 소설로 만들어진 이게 판소리계 소설입니다. 언어의 이중성. 하층 계급의 비속어, 구어, 하층 계급의 체크. 평민 천민들의 언어가 있고요. 상층 계급 체크. 양반들의
문투도 섞여 있다. 판소리는 원래 누가 만들었어요? 평민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비속어, 구어 등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평민에 대한 이야기고요. 점차 사대부와 임금까지 소리를 즐기게 되면서 언어가 쓰였다. 그래서 맨 처음에 뭐가 먼저? 평민들의 언어가 먼저고, 쓰다 보니까 양반들이랑 임금도 듣게 돼서 한문도 섞이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됐나요? 기억해. 자, 그래서 이 주제의 양면성의 체크. 두 가지가 다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생각해봐. 하층민이 노래를 불렀다는 이야기는 문학이라는 걸 쓸 때는 뭔가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쓰는 거거든. 그러면 하층민들 입장에서는 그걸 통해서 비판하고 싶다는 게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근데 누가 봤어 이거를? 평민들만 봤어? 아니, 방금 위에서 누구랑 같이 봤다 그랬죠? 임금과 양반들이 같이 즐겼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겉으로는 아닌 척 하지만 속으로 욕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 이해돼요? 이게 바로 이 작품의 판소리계 소설의 양면성입니다. 판소리계 소설을 하층계급과 상층계급 모두 즐기면서 나타난 또 하나의 특징은 주제의 양면성이다. 예를 들어 춘향전의 경우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 주제는 춘향의 절개이지만 목룡이를 배신하지 않는 주제의 절개이지만 숨겨져 있는 이면적 주제는 신분의 한계를 벗어난 주체적인 삶이다. 기존 지배체제에 어긋나는 평민의 소망이나 바람을 대놓고 드러낼 수 없었기 때문에 이면적 주제를 숨겨놨다의 체크. 표면적으로는 절개와 같이 상층계급이 중요시하는 가치. 표면적으로는 상층계급이 중요시하는 가치의 체크.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약자들이니까 할 말이 많은데 얘네들이 잘 안 들어주니까 몰래 꼼쳐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볼까요? 아래 심청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할 공양 및 300석을 마련하려고 심청의 동그라미 인당수에 바칠 재물이 되기로 하고 사정을 알게 된 신봉사의 동그라미 슬퍼한다. 신봉사는 하도 기가 막혀 울음도 아니 나오고 실성을 하는데 에고 이게 웬 말이냐? 응? 참말이냐 농말이냐? 농담이냐? 말 같지 아니하다. 나더러 묻지도 않고 왜 내 맘대로 한단 말이냐? 뭐예요? 심청이가 맘대로 몸 팔아서 죽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네가 살고 내 눈 뜨면 그는 응당 좋으려니와 야 네가 살아야 네가 살고 내가 눈도 뜨면 좋아. 근데 네가 죽고 내가 눈을 뜨면 그게 무슨 말이 되랴 했으니까 네가 죽으면 싹 다 소용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무지한 강도놈들아 생사람 죽이면 대전통편 뮬일이라. 한문투는 평민들이 한문을 잘 몰라요. 천민도. 그래서 저렇게 한자가 쓰인 부분은 무조건 양반들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봐야 해요. 이해됐나요? 오키? 오키. 다음 216쪽 보겠습니다. 풍자와 해학. 판소리 사설, 판소리계 소설은 등장인물이 위기에 처하거나 어렵고 힘든 일에 부딪혀도 웃음을 유발해 체크. 이게 바로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해악에 대한 설명이죠. 이는 지배층이나 부정적 사회에 대한 조롱이 섞인 비판적인 웃음일 수도 있고 뭐 풍자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슬픔을 웃음으로써 해소하려는 해악적인 웃음일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비극적이거나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미학을 골개미라고 한다. 골개미의 체크. 중학교 때 한 번 나오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중학교 가면 한 번 나옵니다. 더 이상은 잘 안 나와요. 앞부분 줄거리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형 놀부는 놀보의 체크. 재산을 독차지하고 흥보를 내쫓는다. 흥보의 체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흥부정이죠. 가난에 시달리다 흥보는 결국 매를 대신 맞아주고 돈을 받는 일. 거기에 밑줄. 대신 매를 맞아주고 돈을 받는 일의 체크. 거기에 써주세요. 매품팔이. 품판다는 이야기는 품삯이란 말 들어봤나요? 품삯. 품삯이라고 한번 써볼까 얘들아? 품삯.
옆에다가 품삭. 자, 여기서 품은 노동에 대한 단어고요. 오케이? 일해준다에 대한 이야기예요. 삭은 값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품삭이라고 하면은 노동값, 알바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런 단어는 한번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매품팔이라는 것은 그럼 뭐예요? 매맞는 노동을 팔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맞고 돈 받았다.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말하자 자식들은 온갖 물건을 사달라고 보신다. 여기 체크. 뭔가 이상해. 흥부가 어떻게 돈 벌고 있어? 행복하게 돈 벌고 있어? 남한테 남 대신 맞고 돈 버는 거지. 어때? 정상적인가? 힘들게 돈 벌어온 거잖아요. 근데 자식들이 뭐 하래요? 온갖 물건을 사달라고 보챈대요. 이게 지금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 저는요 양피조끼에 통대모 장도 비단 꽃신 한 벌 사다 줘. 자, 양피조끼 체크. 이게 첫 번째 거. 통대모, 이건 모자고, 장도는 칼에 대한 이야기고, 비단 꽃신, 이건 신발이고. 오케이? 옷 한 세트 맞춰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철이 없죠. 너희 자식 대모장도는 어디다 찰래? 찰 데 없으면 갈비를 뚫어 차지요 라고 이야기를 해. 뭐 하고 있어? 말대답하고 있지. 말대답. 그래서 이런 게 흥미유발이다. 흥부한 애가 곁에 섰다. 여러 자식들을 호통하여 물리칩니다. 이런 정신 나간 놈들하고 혼냈던 거죠. 흥부가 하는 말이 이런 못쓸 일도 있는가. 개암 쪽만한 볼기짝에 그새 시장판을 벌였구나. 그만두어라. 많이 사다 주마. 거기에 개암 쪽만한 볼기짝에 체크. 이런 표현을 쓴 이유는 볼기짝이 어디 보이냐면 엉덩이거든. 볼기짝이 엉덩이야. 볼기짝이 엉덩이인데 매를 맞는 곳이 볼기짝이에요. 이해돼요? 그래서 볼기짝에서 내가 매를 맞아오는데, 그래서 이 볼기짝에 니네가 원하는 시장판을 버려놨구나,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납득되나요? 네. 언어 유희 보겠습니다. 언어 유희란 말이나 글자를 소재로 하는 놀이를 뜻하는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말을 재미있게 꾸미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발음의 유사성의 체크. 이거는 시도 마찬가지, 소설도 마찬가지. 올라간 2도령인지 3도령이니, 여기서 이 이자는 오야리 성씨 이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3도령인지 했으면 저 2를 뭘로 본 거예요? 숫자 2로 본 거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말장난에 대한 이야기예요. 동음이어 체크. 운봉에 갈비를 적신 갈비 한 대 먹고 싶다 라고 되어 있어요. 먹고 지고의 체크. 지고는 쉽다의 의미입니다. 쉽다 라고 써주세요. 자, 그래서 이 장면은 갈비탕 처먹으면서 하는 말이에요. 네 갈비를 적신 갈비탕을 한 대 먹고 싶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같거나 비슷한 소리의 체크. 이거는 의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아, 이 양반이 허리 꺾어 절반인지 반 개다리 소반 반 꾸레미 전에 백반. 이해됐나요? 반반반 이렇게 한 거예요. 언어의 도치의 체크. 도치는 뭐예요? 도치법 뭐였지? 말의 순서가 뒤바뀐 거였죠. 거기 써주세요. 혹시 또 기억 안 나면. 어순을 뒤바꿈. 평소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볼까요? 추워라. 문 들어온다. 바람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보세요. 춥대. 문을 닫아야겠어. 바람을 닫아야겠어. 문을 닫아야 되겠지. 바람이 들어온다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래서 순서가 바뀌었다. 도치다. 물 마른다. 목 들여라. 개소리죠. 목 마르다. 물 들여라. 이렇게 해야겠죠. 이해됐나요? 이런 게 언어 유희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고사의 활용, 고사의 체크. 이 고사라는 단어는 그 아래 써져 있는 것처럼 주로 고대 중국에서 전해져 온 이야기의 체크. 그래서 원래 중국 이야기가 많습니다.
판소리 소설 판소리개 소설은 상층 계급의 취향을 고려하고자 고사를 자주 활용하였다. 고사를 활용할 때 상층 계급의 뭐가 한문투가 주로 나타난다. 한문투라고 적어주세요. 수군가 보겠습니다. 이건 토끼와 거북이에 대한 이야기예요. 별주부전. 별주부는 별주부의 동그라미. 너네 오늘 왜 1시간만 하고 가냐? 끝나고 가야겠네. 그래. 용왕의 병을 고칠 토끼의 간을 얻으려고 토끼를 용궁으로 데려온다. 토끼의 동그라미. 토끼가 자신의 간을 육지에 두고 왔으니 가지고 오겠다고 하자 별주부는 토끼를 데리고 육지에 다녀오라는 용왕을 말린다. 토끼가 기가 막혀 여봐라 이놈 별주부야. 야 이 몹쓸놈아. 몹쓸놈의 체크. 자 이런게 벌써 뭐예요? 비판이라고 적어주세요. 우리는 친구한테 야 이놈아 라고 그냥 평범하게 쓰지만 이런 데서는 비판입니다. 왕명이 지중컨을 내가 어이 기만하랴. 옛말을 네가 못 들었느냐. 하걸. 거기부터 가로 여세요. 하걸이 학정으로 학정이란 단어는 정치를 학대하는 정치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쁜 정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용봉을 살했고 미국의 망국이 되었으니 너도 이놈 내 배를 따보아 간이 들었으면 좋으련만 만일에 간이었고 보면 불쌍한 나의 목숨이 너의 나라서 원기가 되고 너희 나라가 어딘지 아냐 여기? 용궁이다. 수궁에서 말하는 거야. 너의 용왕 100년 살 것을 하루도 못 살 테요. 너의 나라 만조백관 한나라시에 모두 다 몰살시키리라. 아나 옛다 배갈라라. 똥밖에 든 게 없다. 내 배를 갈라보아라. 가로 닫아. 거기에 써볼까요? 토끼가 배 속에 간이 없다고 배짱을 부리는 부분이라고 적어주세요. 이해됐나요? 토끼가 간이 없어. 배 그렇다고 배짱을 부리는 거예요. 배 갈라는데 없으면 너네 싹 다 돼지는 거야. 약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장면의 극대화 보겠습니다. 독자들이 관심 있어 할 흥미있는 장면은 나열하고 과장이라고 적어주세요. 과장하면서 이야기 전개에 필요한 정도보다 자세하게 서술한다. 투머치예요. TMI입니다. 거기 써주세요. 지나치게 많이 말을 함. 뭐 TMI라고 적든 투머치라고 말을 하든. 리듬감과 해악성은 어느 효과가 있지만 이야기 전개가 불균형해지기 때문에 유기성을 떨어뜨린다의 체크. 이게 무슨 소리냐면 봐봐. 우리가 뭔 이야기 하고 있는데 자꾸 딴 소리만 엄청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러면 앞에 내용을 까먹겠어? 기억하겠어? 까먹겠지. 그래서 유기성을 떨어뜨리고 전체적으로 불균형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별주부는 용왕의 병을 고칠 토끼의 간을 얻으려고 육지로 와서 토끼를 만난다. 토끼가 저를 대접하여 청함을 듣고 가장 점잖은 채 하며 대답하되 그 누가 나를 찾는고 산이 높고 골이 깊은 이 강산 경계 좋은데 강산 경치가 좋은데 나를 찾는 이가 누구신가. 거기서부터 가로 여세요. 수양산부터. 수양산의 백이숙제 중국 고사입니다. 백이숙제의 체크 써볼까? 백이숙제는 지조절개 지조와 절개가 있는 사람의 대표성입니다. 소부와 허유의 체크. 얘네는 거기에 써주세요. 자연의 귀의. 자연 친화적 인물들이에요. 조용히 저기 가서 짜져서 살아요.
한천자의 스승 장량 이가 퉁소를 불려고 나를 찾는가. 상산산호에 번님내가 바둑두자 날 찾는가. 어때? 찾는가로 다 잘라보면 몇 개야? 개 많지. 그치? 구런이가 물에 빠져 건져달라 날 찾는가. 시중천자 이태백이 글짓자고 날 찾는가. 뭐하고 있어요? 나열했죠. 그러니까 리듬감을 얻었어요. 근데 내용이 누가 날 찾아요? 라고 물어보면 될 것을 엄청 이렇게 길게 나열해가지고 오히려 더 헷갈리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리듬감과 뭔가 이 반복성은 있지만 글 전체 내용에 있어서 유기성은 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네.